자, 우리 기출문제 2021년도 자 2회차 하고 있습니다. 41번부터 50번까지 또 한번 알아볼게요. 자, 41번. 자, 크롬바 알파. 그럼 바로 신뢰도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을 하세요. 자, 문장 수가 적을수록 크롬바 알파 값은 커진다. 어떤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잘 측정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문항으로 하게 되죠. 그래야 반복 측정을 하더라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그냥 바로 읽자마자 나오네요. 이런 거 그냥 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맞히시라고. 자, 크롬바 알파 값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인정된다.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면서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커지는 거죠. 자, 표준화된 크롬바 알파. 자, 0에서 1에 이르는 값으로 존재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문항 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크롬바 알파 값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답을 그냥 바로 읽자마자 이렇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자, 42번이요. 자, 볼게요.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0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대형이죠, 절대형의 개념. 자, 요런 척도는 뭘 것이냐. 자, 절대형이 존재하는 거 그냥 바로 나오죠. 명서 등비. 자, 요거 중에서 절대형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따지는 거 등간 비율 척도로 나뉘는데 절대형이 있으면 비율, 절대형이 아니라 영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등간 척도.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그냥 주는 문제죠. 자, 또 척도에 대한 얘기네요. 자,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척도는 계량화를 위한 도구이다.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수치를 측정을 해내는 거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불연속. 자, 연속하지 않는 거는 척도의 중요한 속성이다. 자, 불연속. 연속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수치화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로 또 답이 나와버리네요. 그냥. 자, 척도의 구성 항목은 단일한 차원을 항상 반영을 해야 거기에 대한 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겠죠.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은 측정하려는 변수의 구조적 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역시 연속적으로 계속 주는 문제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4번이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단순 무작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다 전부 다 비확률적인 거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이것도 역시 그냥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 타당도. 자, 내기를 했는데 예측과 동시에 계집한이가 있다. 중에서 내용 타당도라는 거는 그거 제대로 맞아 안 맞아? 그 개념을 갖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능력, 계속 똑같이 일관되게 측정하는 능력. 자, 모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해당하는 내용이 맞냐 안 맞냐예요. 자, 측정 목적의 기초에서 측정 항목들이 맞냐 안 맞냐 적합성. 그냥 바로 나오죠. 그냥 적합성. 그냥 읽어보면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2명 이상의 관찰자들이 관찰 후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또 일관성 얘기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맞지 않는 거라는 얘기겠죠. 두 개 똑같은 얘기니까.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그 측정을 2번, 이거 일관되게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거,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이 그냥 주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적합하게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자, 이렇게 답을 다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2번 그대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편의 표본 추출. 편의. 자,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편의 표본 추출 나오면 일단은 우리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에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추출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확률 표집을 갖다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자, 표본 크기를 확대해서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표본 크기를 확대를 한다고 해서 대표성 문제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서는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편의 표집으로 수집된 자료를 할지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건 뭐 당연히 뭐 맞는 얘기입니다. 편의 표집에 의해서 얻어진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오차 추정치를 갖다가 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2번이라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확률 표본 추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 확률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확률 표본 추출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다 동일한 거예요. 비확률적 표본 추출은 서로 달라요. 확률이, 뽑힐 확률이. 자, 가능한 한 표본 수를 최대로 증가시킨다. 맞기는 맞아요. 최대한으로 증가시키면 좋아요. 자, 표집 오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자, 완전히 제거해야 되면은 좋기는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집단에 가까운, 그래서 N수를 늘리는 거죠. 표본 숫자를. 자, 모든 표집 단위는 동등한 표집 확률이 보장되어야 된다. 자, 확률 표본 추출 자체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최종 표본 수의 규모, 모집단의 크기가 비례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거 다 맞는 얘기 중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게 빠지면 동등한 확률이 아니라면 우리가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표집 확률이 보장되어야 된다. 어떻게? 동등하게요. 자, 48번이에요. 자, 어느 교사가 50문항으로 구성이 됐답니다. 독해력을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자료 수집 후에 확인해 본 결과 10개의 문항, 자, 10개의 문항에 대해서 독해력이 아닌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10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40문항으로 질문지를 최종적으로 재구성했답니다. 자, 이 교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신뢰도와 타당도를 모두 증가시킬 것이다. 자, 해당하는 내용을 자, 제대로 잘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신뢰도와 타당도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닌 문제들을 갖다가 빼버린 거잖아요. 그쵸? 자, 신뢰도 타당도를 모두 저하시킬 것이다. 요거 아니면 요거 증가시키거나 저하시킬 거다. 둘 중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타당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면 40문항, 자, 10문항을 빼버렸잖아요. 뺐으니까 왜 어휘력이 아니라 독해력이 아니라 어휘력을 갖다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찍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몰아왔어요. 그러니까 타당도를 갖다가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증가 측면에서 맞춰보죠. 타당도 저하, 요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는 어떻게 해요? 자, 같이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도 몰려 있고 여기도 몰려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몰려 있는 것들이 맞느냐 틀리느냐? 어휘력이라도 같이 몰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해당하는 내용을 빼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신뢰도는 감소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는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하시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신뢰도에서는. 하지만 타당도는 어휘력을 해당하는 걸 빼버렸으니까 그 당연히 독해력 쪽에서는 다 몰리겠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거랍니다. 먼 것. 아닌 거 찾는 거죠. 자, 가능한 표본 크기를 크게 한다. 크게 하면은 모집단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표본 오차를 갖다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을 삼가한다. 주관적 해석이 있다라면 이건 계속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자, 가능한 한 표본으로 추출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표집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맞습니다. 자, 동질적인 모집단은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 동질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질적인 것보다는, 이질적이라면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 요거는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사자의 주관적인 해석. 자, 주관적으로 표집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나는 저 모집단이 이만큼인데 난 여기서만 해야지 편하니까.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표집 오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가 확률적인 표본 추출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자,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2번이라고 선택하셔야 돼요. 자, 50번이요. 어떤 제품의 선호도? 선호도. 자, 아주 좋아. 그 다음에 좋아, 싫어, 아주 싫어.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뭐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그 등간척도라고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측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격이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 있나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헷갈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뭐 싫어, 아주 싫어 이렇게 한다라면 우리가 등급을 나누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우리가 서열 순위를 매기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열 척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냥 다 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방법론 2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성적을 높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거 다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학습하시면서 여러분들 점수를 올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